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7월 15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좀 장이 안 좋았고 오늘은 장이 견조했던 것 같고 코스닥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보고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요. 종목들도 좀 이따가 마감 장 끝나고 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나금융에서 이제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고, 결론은 뭐냐면은 비중 확대 의견이고, 거래대금이 감소해서 2분기 실적은 좀 감익을 해요. 네, 반영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좀 약간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비중을 늘리자. 특히 그 NH투자증권이 지금 하고 삼성증권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되는 것 같아요. 6에서 7%.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배당만 받아도 괜찮죠. 주가가 좀 최근에 또 빠졌으니까 항상 이게 오를 때 살 필요는 없지만 지지부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차후에 좀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것도 아침에 이제 3%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 유통 화장품 쪽인데, 한마디로 2분기 실적은 좋아요. 백화점하고 면세점이 좋아요. 특히 그리고 백화점이 좋다는 의류도 좋다는 얘기죠. 의류도 좋아지고 화장품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집에 있다가 사람들이 나가니까 밖에 나갈 때 필요한 것들, 화장품, 옷 이런 쪽에 대한 소비가 늘고, 당연히 백화점 또 면세점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생기겠죠. 그리고 편의점은 좀 부진하대요. 근데 편의점도 저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나 장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구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쁠 건 없고, 다만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만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아모레가 저게 빠졌던 거고,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거죠. 아모레가 그때 급락할 때부터.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요걸 이제 팔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지금 보유죠. 보유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자리고, 왜냐면 다 반영했으니까. 다만 코스맥스, LG생활건강 하고 그 다음에 연우는 되게 또 좋대요, 실적이. 요 세 개는. 그래서 코스맥스야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요즘에 좋았고 주가가 견조하죠. 그때 갑자기 유증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다 넘겨버렸죠. 유증 받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 나신 거고, 오히려. 어쨌든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실적 구조로, 그 다음에 중국의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데, 중국 회사들 그러니까 이번에 6.18 쇼핑데이에서 매출 순위 20위까지 중에 17개 업체가 코스맥스에 맡겼대요. 한마디로 TSMC 같은 회사예요. 화장품계. 화장품계의 삼성바이오. 그런 기업이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저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올랐으니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회사 중에 연우도 실적이 괜찮나 봐요. 근데 연우는 좀 빠져 있죠, 최근에. 그런데 연우도 박종대 연구원님 얘기로는 일단 실적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죠. 아이폰 관련주가 말 그대로 그냥 날라갔습니다. 아이폰 슈퍼사이클. 제발 슈퍼사이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니, 근데 제목이 그래요. KB의 김동원, 이창민 애널리스트.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아이폰이 여전히 잘 팔리고 생산량 늘리기로 한 거 아시죠? 애플 생산량 20% 증가 정말. 주문을 늘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관련된 기업들이. 신형 아이폰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요. 아이폰 12가 1억대 판매되는데, 1억대 판매되는 기간이 7개월이래요. 전년에는
9개월이 소요됐고, 예. 정말 빨리 달성한 거죠. 그래서 아이폰 13도 잘 팔릴 것 같고, 애플 시총이 2,900조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2,900조. 삼성전자 500조. 초라합니다, 진짜. 전자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무슨 삼성전자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전자 뭐 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납품하니까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근데 이 중에 이노텍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노텍은 지금은 더는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애플 수혜주는 이노텍이죠. 그래서 이노텍이 제일 센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신한금융에서 나왔던 건데, SK 실트론이라고 SK의 자회사가 있어요. 비상장 웨이퍼 반도체 동그란 판 있죠, 원판. 그걸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SIC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3조 원 정도 돈 들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신한 고영민, 박형우. 그래서 전력 반도체 사업을 하나 봐요. 전력 반도체. SK가 이미 예전에 인수했죠. 전력 반도체. 그래서 웨이퍼 SIC,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해요. 그 링인데 굉장히 소재가 좋죠. 단단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들죠. 반도체 소모품을 TCK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웨이퍼 제조 확대를 위해서 3억 달러, 3천억 투자, 3조 원이 아니고 3천억 투자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목적은 미국 전기차 생산 지원 목적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사업의 두 가지 축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SIC, 실리콘 링 카바이드. 여기에 고전압, 고전력.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지라갈륨 아시죠? 기억나세요? 지라갈륨? 고주파. 이건 고주파의 저전력. 이 두 가지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그룹은 이걸 다 지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쓰이냐면, 주로 쓰이는 데가 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 가전 이런 데 다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성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에 전력 반도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내 전력을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된 전력 있죠. 전력은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 전력을 배분하고 모아놓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되고 충전소가 늘어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유럽에서 60km마다 이제 충전소 전기차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SIC를 적용을 하면 고전압 고열 조건에서도 온전한 성능, 그러니까 높은 열에서도 되게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대비 저걸 하게 되면 슬림화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수혜주는 SIC 관련해선 그 예스파워라고 있어요. 예스파워인데 EST의 자회사래요. 그래서 SK가 예전에 이미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SK가 이미 지분 갖고 있고, 매출액이 아직은 뭐 미미하지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라갈륨, GAN, 이 두 가지 축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RFHIC, RF 머티리얼즈. 이 기업들이 일단 반도체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신장비 쪽이죠. 근데 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SK는 뭐 아직은 답답한 상태고, 주가는 이게 지주사는 사람들이 아직 관심은 없어요. 근데 장이 좋으면 반드시 갑니다. 뒤늦게 급등 나와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T는 이제 이미 SK, 그래서 한번 올라갔었죠. 여기서 주가. EST는 이제 SK가 지분 인수한 기업이고, RFHIC,
오늘은 좋았죠. 오늘 통신장비 오랜만에. RF 머티리얼즈는 여기 관련된 이제 소재업체. 오늘 이제 요 뉴스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가 2035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2035년부터 이번에 유럽에서 이게 피트 4 5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90년 대비해서 2030년 탄소 배출을 55% 줄이는 거예요. 이게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 들어갑니다. 유진투자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그래서 내용은 어쨌든 탄소 배출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신차도 해당돼요. 그래서 신차는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배출가스가 0이 돼야 돼요. 0이란 얘기는 뭐죠? 하이브리드 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해당. 그 두 개만 팔란 얘기죠, 한마디로. 다른 거는 못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가니까 친환경차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럼 빨리 가겠죠. 그래서 3천만 대 2030년까지 전기차는 3천만 대 보급될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1년에 판매되는 차가 8천만 대, 9천만 대인데 그 중에 30%가 전기차가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 피처폰 쓸 때 애플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점점 늘어난 거. 그래서 지금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결국 전기차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주요 도로에 도로 60km 전기 충전소 설치, 최소 150km 간격으로 수소까지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건 제안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100%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저게 채택이 되면 공격적인 거죠. 그래서 수혜주는 뭐냐,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트로 능력 생산을 보유한 현대차하고, 기아는 해당 안 돼요. 기아는 전기차만 해요. 여기서 수소 쪽은 현대차하고 수소 연료전지 모듈 만드는 현대모비스가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아도 좋은데 수소만 놓고 보면은 기아는 수소를 안 하니까 그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아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전기차가 더 중요해요. 그게 대세고, 그 수소차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다만 이번에 유럽에서 저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수소차도 많이 팔릴 수가 있으니까, 특히 트럭 중심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K증권의 한대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고요. 뭐냐면 두 개의 뉴스가 있었죠. 파웰 의장의 청문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인플레 일시적, 그 다음에 아직 긴축 멀다, 당장 할 수 없다. 인플레 압력은 있지만 정책 유지, 비둘기예요, 비둘기. 경기는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당장 뭐 긴축할 의지는 전혀 없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성장주한테 좋다는 거죠. 이 부분. 성장주도 좋고, 그리고 민감주도 좋대요. 성장주 플러스 민감주. 왜냐? 경기 부양을 더 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도 좋고 나중에 민감주도 좋아지죠. 그래서 바벨 전략. 성장주 2차전지, 바이오, 여기 플러스 민감주, 자동차, 반도체, IT죠.
사실 이쪽도 성장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포트를 구성하자. 여기 하나의 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핏4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핏4 이제 다 아시죠? 요거 탄소 배출 줄이자는 유럽의 규제입니다. 예. 여기에 탄소 국경세 이런 거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강제적이에요. 세금 내야 돼요. 탄소 배출하면.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어젯밤에.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도 더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보다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관련된 ETF가 있어요. 탄소 배출 관련 ETF. KRBN.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KRBN, CRBN. 여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ETF고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자금이 몰리겠죠, 앞으로.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형 제작사뿐만 아니라 요새 그 제작사 참 재미없잖아요. 예.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잘 안 가고. 제작사 주가 조정. 이게 하나투자증권에 4월 말부터 조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실적 개선 기대 하나 있고 수급 개선. 그동안 외국인 기관이 엄청 팔았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좀 완화되고 넷플릭스 나쁠 거 더 이상 없다. 넷플릭스 실적 기대치 이제 하회할 것 같고 이미 시장 기대치 낮아졌어요. 이미 반영됐고 이건 나쁜 거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플러스 상류 한국에 9월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미디어, 그 다음에 뉴 중소형사죠. 아니 스튜디오는 아니고 그 에이스토리,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에이스토리는 이번 실적이 되게 좋대요. 2분기. 초록뱀 미디어는 3분기 좋고 뉴는 실적은 별론데 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안 가지만 중소 제작사도 되게 좀 부진했죠, 최근에. 너무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다들 이게 시세가 여기서 미친 듯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A스토리, 뭐 초록뱀 미디어, 뉴까지 요 기업들은 이제 중소 제작사인데 이제 더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샘이 오늘 급락했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한샘은 이제 저게 매각 이슈는 사실은 펀더멘탈을 올리거나 뭐 그런다기보다는 물론 긍정적인 재료인데 지금 너무 오버를 한 거죠. 그래서 꼭 한샘은 정리는 해 놓으세요. 어제도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 리바트 쪽이 더 낫지 않나. 얘는 뭐 M&A 이슈는 아니니까. 근데 얘도 당연히 좀 어제 올랐다 빠지겠지만 교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고 똑같고 그게 왜냐면 지금 한샘이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증권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삼성증권 백재승 애널리스트가 쓴 거고 자본 정책을 넘어 전략 실행 가속화까지 필요할 것. 그러니까 좀 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는 했는데 현재 PER은 지금 24.5배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랐죠. 그리고 어제 제가 계산해드린 대로 자사주를 포함하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비싸요. 자사주 포함하면 오히려 매각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비싸져 버린 거죠. 근데 관건은 앞으로 이제 좀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가 이걸 받을 텐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자사주 소각하면 좋아요.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이 넘겨받은 주체가. 그래서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렸어요. 목표 주가는 15만원으로 상향. 요 자사주소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은 좀 일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돈 벌면 돼요. 근데 한샘은 당분간은 좀 빠집니다. 최소한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반은 파셔야 돼요. 진짜
지금 누구나 다 수익이시잖아요. 그죠? 최근 여기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절반은 꼭 팔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 진짜 모르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어제 저렇게 올리다가 또 빼는 거 보세요.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예, 주식장. 그래서 안 갈 때 사놓으신 분들이 좋은 거지,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최소한 절반이라도 정리하시고 차라리 현대 리바트 쪽으로 이제는 매각 이슈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교체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삼성증권도 예전에 이제 많이 말씀을 해드리긴 했죠. 삼성증권 그 고배당주로 NH투자증권하고 이제 둘이 되게 배당을 많이 주는 증권주고요. 목표 주가 58,000원. 그러니까 증권주도 사실 2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는 줄죠. 당연히 거래대금이 주니까. 그래서 빠진 거고, 다만 이럴 때 오히려 늘리면 좋고 시장 여전히 좋고 거래대금이 뭐 약간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뭐 IB라든가 여러 뭐 거래대금만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삼성증권도 실적은 올해 전체적으로는 올해 전체 순이익은 작년보다 어쨌든 늘어요. 55.9%. 연간 세전이익 세금 전에 이익은 1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되게 높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이 배당 성향을 제시하면 8%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배당 수익률이 8%. 그래서 삼성증권은 뭐 저번에도 한번 언급 드렸지만 그냥 뭐 모으시면 좋아요. 삼성카드랑 현대해상 3인방 그 금융주에선 뭐 KTNG야 얘 진짜 언제 가죠? 좀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얘까지 배당은 그냥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좋은 것 같고 오늘 LG화학이 좀 안 좋은데 사실 좀 LG화학도 부정적으로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이런 이제 자회사 상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핵심 사업이고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좀 그냥 팔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 사자. 이런 좀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이제 간담회가 있었어요. CEO 간담회가 어제 있었고 LG화학이 그래서 내용만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그 ESG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경 사회적 책임 이제 지배구조 관련돼서 10조 원 투자한대요. 여기에 친환경이 3조, 전지가 6조, 자동차용 전지, 신약이 1조, 바이오도 있습니다. 이걸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지금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1분기보다는 35% 감소입니다. 왜냐면 작년보다는 늘어요. 작년보다는 59% 증가인데 당연히 이제 기저효과죠. 지난 분기보다는 감소하는데 일단은 얘중에 4천억 정도가 일회성 비용. 그 리콜이 있었죠. 중국의 뭐 ESS 대용량 저장 장치예요.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생한 전기를 이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 ESS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불량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회성 비용 있고 근데 거의 마지막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화학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석유화학은 호조 여전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가동률이 좀 하락했대요. 그래서 석유화학은 좋고 전지 부문은 좀 부진 이렇게 되면서 실적은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15만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회사에선 약속을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해도 지분 최소 70에서 80% 유지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희석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CATL이 지금 200조,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저번에 한번 같이 평가해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가 100조면 지분 70%라고 치면 70조죠. 70조에 30% 할인하면 49조. 그러니까 딱 49조 원, 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게 됨으로써 LG 화학은 50조 딱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7조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석유화학이 7조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롯데케미칼보다 크거든요. 석유화학이. 롯데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가까이 되는데, 그죠? 거기에 바이오 있죠. 전지, 소재 산업 있죠. 그거 같이 평가 다 하면 주가는 100만 원 정도는 가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자회사 상장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니까 그냥 수급적인 이슈로 일단 좀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해서는 싼 건 맞지만 하여튼 뭐 심리가 아직까지 안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최소한 20조 원 이상의 그 가치 부여는 가능합니다. 전지 빼고 나머지 사업 안 하는 게 아닌데 아예 이걸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지금 분명히 주가는 저는 바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빠진다 하더라도 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메리츠 증권의 그 이상현에는 END도 한번 몇 번 말씀을 해드렸죠. 바닥에 있다가 이제 급등하는데 이 회사가 그것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연 저감 장치 아세요? 매연 저감 장치? 이게 경유차 뒤에 오래된 경유차는 저거 달아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공급 물량이 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이제 매출이 좀 늘면서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합니다.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37% 감소. 그러니까 실적은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배출가스 이제 규제가 되면서 이런 공유나 또 이게 건설기계, 농기계도 들어가요. 장치인데 이제 매연 저감 장치가 이런 데 다 들어가니까 촉매제.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배출가스 규제 맞추려면 저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성장을 할 것 같고, 다만 뭐 수소 생산매 활용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주촉매 사업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은 뭐 계획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반응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구체 생산해요. 어제 그 고려아연이 날라갔잖아요. 고려아연이 만드는 게 전구체입니다. 생산량은 20년 말 1,000톤에서 21년 말 4,000톤 증설 진행 중이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구체가 양극재 소재 원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려아연도 한다고 하고 에코프로는 이미 하고 있죠. 좀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실적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약간 그게 좀 리스크죠. 그래서 현재 PER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25배 정도 되는데, 근데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제시했습니다. 66,500원. PER 40배를 줬어요. 소재 회사니까. 굉장히 높은. 그 정도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END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6만원 넘게 제시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한 3만원 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싸게만 잡는다면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3만원 이하면. 저번에 요런 구간처럼 3만원 밑에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그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리해서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뭐 엄청난 기업은 아니니까 눌러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리츠에서는 목표 주가를 66,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약간 생소하신 기업일 수도 있는데 영림원 소프트랩이라고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이 회사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대요. 그래서 유한타의 박진영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주셨고 2분기는 흑자 전환한답니다. 실적은. 그리고 ERP라고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그거예요. 더존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더존비 지원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회사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전사적 자원관리. 어떤 기업의
인적 관리 같은 거 할 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어디 뭐 인사 시스템 같은 거 막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가 이제 영림원 소프트웨어, 더존비 지원하고 경쟁이고, 이 회사가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근데 요새 더존비 지원도 많이 빠졌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 기업들이 주가들이 다 안 좋았어요. 어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2025년도에 해외 쪽에서 시장 점유율 5%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부진한 상태인데, 양호한 실적 성장. 근데 양호해서는 안 됩니다. 고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 원하는 게. 그리고 강력한 고객 기반. 가만시 지금 PER 21배래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나 봐요. 최근에. 그래서 수급적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도 잘 벌고 나름대로 경쟁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매출과 이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지되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지만, 요게 이제 이 기업의 지금 실적 추이인데, 요렇게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급증하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정체됐죠. 올해 늘어납니다. 매출 늘고.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상장하고 급등했다가 쭉 밀렸죠. 그래서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언택트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더존비 지원이 지금 뭐 최근에 반등은 했지만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졌죠. 이거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두 기업 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뭐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려아연은 오늘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어제 급등했고, 뭐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갑니다. 되도록 팔지 마세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 어제 한번 보고서도 보여드렸죠. 전구체, 그러니까 동박 플러스 전구체. 그 다음에 금 값이 올라갈 때 수혜주에다가 방어주에다가 성장 두 개가 달렸죠. 2차 전지 동박, SKC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전구체, 아까 E&D 요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전구체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동박 작년에 진출했고 내년부터 양산할 것 같고,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은 걸려요. 이제 만드니까. LG화학과 이제 제휴를 체결했고, 2분기 실적은 작년보단 좋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 이게 장기금 횡보했거든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진짜 오랜만에 반등하는 거죠. 1년, 2년, 3년 동안 안 갔어요, 주가. 그죠? 3년 안 가고 이제 가는 거죠. 월봉 보면은 뭐 여기까지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요건 이제 어제 관련 뉴스들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오늘 또 주가 좋았던 기업이 이 기업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제 뇌리에 잊혀질 수도 있는데 가끔 한 번씩 말씀은 드렸었죠. 코리아서킷 PCB 상담도 한번 받았던 것 같고, 대신증권의 박강호. 이 박강호 애널리스트가 요새 어제도 뭐였죠? 박강호 심텍, 그죠? 심텍하고 대덕전자 한번 보여드렸죠, 보고서. 뭐 이쪽 IT 하드웨어 쪽이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오늘 이제 코리아 서킷도 PCB입니다. 같은 PCB인데 오늘 많이 갔고요.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PCB, 반도체 PCB하고 그 스마트폰 기판이 있어요. 이걸 HDI라고 해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접어버렸고 LG 이노텍도 안 해요. 접었어요. 몇 개의 업체가 안 남았어요. 그 남은 업체 중에 하나가 코리아 서킷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기판 공급이 주니까 이건 좋을 수 있는 거죠.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신규 사업,
FC BGA라고 기억나세요? 어제 대덕전자가 이거 진출했죠.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나 PC에 들어가는 PCB입니다. 요것도 진출을 했어요. 아직은 뭐 많은 매출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조금씩 토닝하면 1분기가 실적 저점이고요. 2분기부터 실적 개선. 3분기 굉장히 좋고요. 내년에는 51%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되게 좋고요. 모바일, 랜드, 뭐 반도체,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쪽도 좋아지고 경쟁사들 사업 다 중단하고 삼성전자 내 점유율 증가하고 이 회사 또 자회사가 인터플렉스 아시죠? 인터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흑자 전환. 시그네틱스라고 있어요. 이 기업도 이게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도 실적 회복.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 자회사들도 하나씩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코리아 서킷도 좋았습니다. 들고 가시면 돼요. 쫓아는 가지 마세요. 쫓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이 이제 편의점은 이번에 실적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장마랑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적이 기대보다 안 좋은데, 오늘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소폭 4.5만원으로 45,000원이죠. 미세하지만 올렸고 2분기는 24% 증가인데 시장 기대보다는 좀 미달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편의점이 부진해요. 근데 전자상거래 쪽은 좋대요. 목표 주가를 올렸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4월이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4월에 편의점이 돌렸는데 5월, 6월에 날씨가 너무 막 꾸물꾸물하고, 그죠? 비도 많이 오고 거기다 6월 말에 또 변이 바이러스 생겨버리고 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2분기가 조금 약해졌고, 다만 이제 이건 반영된 거죠. 올해 오히려 지금 안 좋은 게 나중에 좋아지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요. 합병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합병하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더 좋아집니다. GS 홈쇼핑이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현금도 많고 그걸 이제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GS 홈쇼핑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 GS 리테일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변이바 이제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저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CJ ENM은 이제 이번에도 제가 저번에 올라갈 때도 한번 조금은 이제 줄여보자고는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빠졌죠. 빠지기는. 근데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KB에서 요새 근데 계속 올려요. CJ ENM은 실적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오늘 KB에서도 목표 주가를 2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TV 광고 개선,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제휴했죠. 그래서 티빙 가입자 증가. 네이버 멤버십 가입이 되면 티빙을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4,900원만 내면. 광고, 원래 방송 회사니까 광고 잘 되고 티빙 가입자 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TVN 스토리 런칭을 통해서 TV 부분 광고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VN 스토리 아마 채널에 제가 나가는 게 거기였나요? 제가 프리한 닥터 나가잖아요. 오상진 아나운서 나오는 거. 예. 거기도 아마 TVN 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런칭하면서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예. 다만 음반 쪽도 이 회사는 엔터 사업도 해요. 이쪽에서는 아직은 특별한 모멘텀은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티빙입니다. 티빙이 300만 돌파했대요. 가입자. 23년에는 800만 명 목표. 과연 목표에 도달할지는 지켜보시고, 근데 네이버라는 강력한 아군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저게 잘 되면 주가가 진짜 재평가 받겠죠.
그래서 CJENM은 오늘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급락했다가. 이런 기업은요, 빠질 때 사면 돼요. 쭉 빠져줄 때. 오르는 날 살지 마세요. 왜냐? 먹을 게 없어요. 여기서 이 정도는 먹을 게 없죠. 근데 좀 빠져주면 먹을 게 많죠. 이런 기업은 철저히, 왜냐면 올라온 상태니까 철저히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한 정치인과 관련돼 가지고 막 그때 뭐 주가 조작 그게 진짜인지는 뭐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어떤 이제 뉴스들 때문에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SK증권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 10,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등록 건수가 꾸준히 우상향. 이 회사는 BMW나 포르쉐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수입해다. 근데 수입차가 많이 팔리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등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수입차 등록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랑 이제 경쟁 격차가 줄어들고 있대요. 1위 업체와 점유율 차이 축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럭셔리카 도이치 아우토가 판매하는 것 중에 포르쉐가 있어요. 이것도 좋죠. 포르쉐가 되게 명품 차로 많이 불리죠. 요새 많이 팔리고 있고, 도이치 오토홀드는 뭐죠? 중고차 판매하는 거죠. 원래 어쨌든 이제 연착륙. 요새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고, 예, 요새 워낙 중고차도 핫하니까 기대가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근데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본업은 어쨌든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올해 6천억 정도, 6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PER이 5.9배밖에 안 돼요. 너무 싼 거죠. PER 6배라고 칠게요. 도이치모터스도 절대적으로 지금 싼 것 같습니다. 바닥은 찍었어요. 아마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주가는 좀 리바운딩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SJ그룹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보고서가 평소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K증권에서, 이 기업 아시죠? SJ그룹 기억나세요? 그 캥거루 칸골 아시죠? 칸골. 이 기업이고 목표 주가 40,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브랜드 회사죠. 휠라홀딩스도 브랜드고 FNF도 브랜드고 더 네이처홀딩스, SJ그룹 다 브랜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칸골. 근데 온라인 채널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여름 성수기. 헬렌 카민스키라고 아세요? 이 밀짚 모자 여성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매장 있죠. 근데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름 성수기 회사. 여름에 많이 팔려요. 당연히.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다음 칸골 키즈. 아이들이 칸골, 부모들이 사주는 거죠. 칸골 의류 가방. 특히 가방이 많이 팔려요. 이게 근데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검색도 많이 하고. PER 12배.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SJ그룹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SJ그룹이 올해 많이 올랐어요. 쭉 올랐죠. 그래서 쉬어갑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죠, 여기. 저 기다렸다 사세요. 사실 거면 27,000원 보고. 여기가 가장 좋은 라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해드렸고, 제가 좀 더 지금 아직 장중이라서 조금 더 찾아보고 또 더 있으면 보고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시장 어쨌든 좋네요. 네. 자,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 되긴 하는데, 자, 또 보고서 한두 개 있어서 또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한 3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또 중간에 장중에 또 나온 게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SKC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성증권에서 오늘 또 보고서가 나왔고, 조현현에스가 아무튼 2분기는 17% 기대보다 이익 성장
반응. 그러니까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뭐 적자 사업 매각하고 SKC가 소재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감이 높고 화학 뭐 이쪽 사업도 좋고 기존 화학 사업도 좋아요. 거기에 뭐 친환경 XK 넥실리스가 자회사인데 얘가 이 기업이 그 전지박 동박 만드는 회사예요. 음극재에 들어간 일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랑 경쟁. 이번에 고려아연이 만드는 것도 전지박이 뭐냐면 2차전지 그 음극재에 들어가요. 양극 음극할 때 음극재 이제 전지박이라고 하고, 우리 뭐 음극양극 이렇게 건전지도 보면 이렇게 뭐 약간 은박지처럼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은박지처럼 얇게 핀 박이에요. 엄청나게 얇게 펴야 돼요. 돌돌 많은 거니까. 그래서 전지박, 예, 그거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가 재평가 나야 된다. 2025년도에 말레이시아 진출하고요. 동박 그 설비 투자 늘어나고, 예, 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좋은 또 매출처가 있고, 예, 그래서 계속 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21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래 정지라는 아픔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지만 아무튼 고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계속 저는 2차 전지에서 단연코 좀 꼽으라면 이 기업이에요. 소재 업체에서 단연코 SKC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요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너무 오른 애들 일부 좀 줄여놓으시고 SKC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한 분들 뭐 쉽게 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ITM 반도체도 많이 갔는데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KB증권에서 나온 이제 이창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어느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앱 이거 많이 기억나시죠? 애플 에어팟, 무선 에어팟에 들어가는 무선 그 충전 보호회로 모듈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폭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2분기는 적자예요. 적자고 이 신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이제 3분기부터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3분기 나오면 아마 실적이 점프를 하겠죠. 아무튼 무선 에어팟에 들어가는 보호회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지금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SKC는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전방산업이 열려있죠. 근데 ITM도 이번에 신제품 나오면 매출이 늘겠지만 그게 이제 나오고 나면 또 끝나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호텔 신라, 뭐 여행주, 뭐 아니면은 뭐 카지노, 화장품 막 트레이딩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얘를 뭐 주구장창 가져가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 부품주 있잖아요. BH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면 적당히 팔고 나가셔야 돼요. 미리 지금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오면 줄여놓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지 마시고. ITM도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또 김셀 수도 있는데, 아니 냉정하게 해야죠. 구조적 성장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좀 더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잘 버티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만 우리가 구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장기간 보유를 할 거냐, 트레이딩을 할 거냐, 그 판단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에는 ITM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LG노텍, 뭐 BH, 뭐 ITM 다 오늘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그전, 이거는 사실 그 아침에 3프로에서도 언급했던 건데, 뭐 다들 그 유명하신 KB증권 이번 베스트 애널리스트 됐더라고요. 그 KB의 그 이분이 그 전략가죠. 주식 전략 1등 하셨어요. 1등 했고
애널리스트 전체에서. 그 다음에 매일경제였나? 거기서 아마 주최했던 것 같은데. 하인한 연구원 있죠. KB에. 그분은 시황 1등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물가지수 서프라이즈는 좀 일시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고차 가격 상승이 이제 대부분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들을 하고 있어서 좀 일시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고 여행, 뭐 서비스 물가 상승 이 원인,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시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시장은 명확한 사유가 없어요. 지금 명확한 사유 없는 조정이었죠 지금. 그러니까 조정폭이 제한적이에요. 이번에 3200 깼을 때 기회였죠, 그죠? 그때 사신 분들도 기분 조금 좋죠. 업종은 뭘 사야 되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그룹 자동차 사란 얘기예요. 실적 너무 좋은데 지금 주가 안 가요. 그리고 반도체는 여름이 바닥입니다. 뭐죠? 사야죠. 오늘 반도체 좋았죠. IT 자동차 포트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넣으신 분 이미 많겠지만 더 자신감을 갖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안 갔잖아요.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만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DB하이텍은 올랐으니까 이제 안 되고, 그 밑에 장비회사, 소재회사, 솔브레인 오늘 올랐잖아요. 며칠 또 빠졌다가, 뭐 이틀 전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많이 빠진 게 또 워닝 머티리얼도 있고 되게 많죠.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던 뭐 그런 기업들 소부장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왜냐 안 갔잖아요. 지금은 안 오른 걸 사야 됩니다. 오른 것보단.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보고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사실 한 분이 좀 저희 회사 찾아오셨는데,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상담은 아닌데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뭐냐면 그분이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좀 연세 있으신데 되게 오래되셨는데 되게 많이 손해를 보셨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한동안 안 하시고 장사하셔가지고 돈을 좀 보셨대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시다가 제 방송 우연히 보셨대요. 이제 작년 3% 나가고 여기 이트렌드. 지금 이제 매일 보고 계시대요. 근데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하신 게 뭐냐면 자기의 투자 스타일을 바꿔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막 따라가고 막 급등주 쫓아가고 그래서 맨날 물리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막 빠질 때 산대요. 그냥 무서워도 과감하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급나갈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현대모비스인가요? 그러니까 요새 뭐 물론 모비스도 많이 안 갔지만 요날 막 무너진 날 과감하게 또 들어가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걸 안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안 오른 거 미리 사가지고 수익 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CJENM도 잘 파셨대요. 올라갈 때 여기서 안 갈 때 사셔가지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근데 진짜 매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걸로 교체하고 치고 이렇게 안 오른 자리에서 기업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공부가 되니까 제가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다 해놓으신대요. 메모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자기가 딱 보고 쭉 빠져버릴 때 산대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더래요. 수익도 잘 나고 크게 고생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그 얘기 제가 좀 들으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 HDC 현대산업개발 기억하시잖아요. 이때 한번 압제 나왔을 때 광주에서 사고 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급락했는데 이때가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너무 이제 빠질 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진짜 뭐 아니면 정리해야죠. 과감하게. 그건 맞는데 버틸 건 버티시고, 그리고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여러 종목을. 왜냐면 그 종목만 하필 안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분산해서 고르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 자, 오늘 이제 장이 이제 동시효과 지금 들어갔는데, 자, 한번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주식시장은 코스닥이 1053포인트, 20년 만에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20년 만에. 제가 예전에 처음 주식했을 때거든요. 2000년이 2000년 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요때 그때 뭐 코스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여기 예전에 엄청 20년의 시간 동안 못 가다가 이제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는 한번 볼까요? 2000년이 여기거든요. 3배 올랐죠. 3배 넘게. 일단 이번 달도 빠졌다가, 이번 달 쉬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요, 이번 달은 좀 지수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럼 이번 달도 올라오면 9개월째인데 부담되잖아요. 저도 강세론자지만 8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지수가 지금처럼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좀 빠지면서 하루 이틀 좀 빠져주고 또 올라가주고 이러면서 저점 고점은 올라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급등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기서 오버슈팅 했다가 끝나는 거, 이렇게.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천천히 가면 이럴 걱정은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강합니다. 강하고, 오늘도 일단 그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샀고요. 결국 사고 있고, 개인은 오르면 팝니다. 그랬었고, 그다음 오늘 시총 상위 기업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정말 이거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농심은 혹시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혹시 저번에 또 올라갈 때 못 파시고, 그 오뚜기가 라면값 올린 거 아세요? 13년 만에 처음. 드디어 올렸어요. 드디어 그렇게 올리네 만에 하다가 그죠? 이제 내일 한번 더 가겠죠. 잘 정리하세요. 예. 이제 예상은 했죠. 언젠가는 올리지 않겠냐. 근데 드디어 나왔고, 사실 최대 수혜주는 삼양식품이에요. 삼양식품은 그 라면만 하니까 얘가 제일 수혜주죠. 삼양식품은 좀 더 가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 근데 오뚜기가 신호탄을 올렸으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뭐 올라갈 때 오히려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농심 중심으로 일단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LG노텍은 애플 아이폰 수혜로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오뚜기, SKC 좋았고, 글로비스, 고려아연,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오리온 기억나시죠? 진짜 안 가는데 뭐 바닥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예. 아니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NC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아무튼 뭐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배당주, 삼성전기, 현대미포, 그죠? 조선주 좋았고, 한국조선해양 좀 답답하시죠? 수주 목표치 다 달성했는데도 안 가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놈의 그 자회사 상장하는 거 짜증나요, 진짜. 그죠? 뭐 상장만 한다 그러면 주가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이때 파시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 가격은 좀 괜찮다고 봤거든요. 13만원대 초중반. 근데 거기 또 밀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물려도 저는 사는 자리라고 봐요, 지금. CJ, 뭐, KCC, 오늘 메리츠 화재, DB하이텍, 동국제강, 뭐, 지누스, 만도도 오랜만에 갔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좋았네요. 이마트, LG디플, 아모레퍼시픽도 거의 바닥은 나왔어요. 안 좋은 뉴스 쏟아졌죠. 이제 다 빠졌어요. 빠지면 이제 더 이상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혹시라도요, 이게 더 빠지면 기회죠, 어떻게 보면. 한전도 바닥 찍었고, 항공우주 뭐 이런 기업들,
예, 리테일, GS 리테일 다 올라갔고 다 고만고만했고 오늘 좀 많이 빠진 기업은 별로 없지만 한샘은 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A 예, 어제 한 번에 다 반영돼서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한샘보다는 현대 리바트로 하시되 교체는 좋은데 내가 현대 리바트는 나는 없는데 새로 사겠다 그러신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요 밑으로 사면 되고 어차피 교체하시는 분들은 교체하는 거니까 지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규 매수는 요 정도 레벨. 예, 리바트가 훨씬 주가 이제 부담이 없어요. 한샘은 제가 정말 좋아했지만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예측 안 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반대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한샘 수익 나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리고 진짜 운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의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그동안 너무 올라서 좀 쉬었고 LG화학이 잠깐만요. LG화학이요? LG화학. 예, LG화학이 81만 9천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LG화학도 지금 주가 흐름은 최근에 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카카오도 좀 쉬었고 지주사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오늘도. 근데 지주사들 나중에 진짜 한 방에 가요. 장 좋으면요. 전통적인 그 특징이 있어요. 잘 모아보세요 지주사들. 이렇게 안 갈수록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코스닥도 봐야죠. 코스닥은 오늘 코엘 패션 어제 기억나시죠? 코엘 패션은 이제 파셔야 됩니다. 예, 뭐 어제 저희 당사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 뭐 그런다고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무튼 정리 이제는 하셔야죠. 그죠? 예전에 제가 보고서를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한번 언급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여드렸죠. 그냥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쭉쭉 빠져요 또. 근데 이것도 갑자기 뭐죠? 로젠택배 인수한다고 뉴스가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게 좀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니까 뭔가 고생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펄어비스도 그랬고 그죠? 물론 정반대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 갈 때 사두셔야 돼요. 좋은 기업이면 이런 운도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쉬운. 그리고 오늘 디오가 날라갔는데 디오는 아직 뉴스는 안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임플란트. 근데 오늘 기분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M&A 루머가 있나 봐요. M&A.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요새 갑자기 M&A 이슈. 안 갈 때 사신 분들은 그럼 디오가 그랬습니다. M&A 이슈가 오늘 나와서. 근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일단 좀 그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SNS 택은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그 공시가 떴어요. 28,000원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다가 그래서 오늘 그 SNS 택이 장비 추가 투자한다고. EUV 블랭크 마스크. 이 EUV 빛을 쏴서 마스크를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웨이퍼의 회로를 그려요. 그게 마스크고 마스크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게 펠리클. 이제 외우셨죠?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특히 EUV가 굉장히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 이제 기술 개발과 양산을 위한 추가 투자한다. 이게 SNS텍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펠리클 개발하기를. 펠리클만 개발하면 대박 나죠, 사실.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그다음 오늘 뭐 에코프로비움 오늘도 갔고, 뭐 휴젤 오늘 날라갔고, 오랜만에 상하프론테크, 파마리서치도 오늘 어제 그 의료 미용 더마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파마리서치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JCS 메디칼 꾸준히 올라가고 이 두 개가 뭐 가장 좋죠. FST도 어제 보셨죠? 어제
보고서 보여드렸죠.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는데 오늘 갔고. 그러니까 보고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HLB는 뭐 한국형 뭐죠? 무슨 뭐 게임스탑 그거 재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죠? 저 기사 보고 저는 도대체 저게 뭔가 했어요. 예, 면 어렵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주가 봐서는 주가 봐서는 성공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죠? 오히려 3시에 급락했어요. 예고를 해서 미리 올랐군요. 보니까 그죠? 미리 올랐다가 막상 3시 돼서는 급락해 버렸어요. 이거는 성과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예. 근데 오늘 좀 그랬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메디톡스가 다시 올라갔고 오늘 5G 좋았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부품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진짜 오랜만에 갔고 RFHIC 원익 IPS 다 여러분 아시는 기업들이죠. 원익 QNC PSK 심텍 심텍 대덕전자 기억나세요? 어제 그 대신증권 그죠. 대덕전자 괜찮더라고요. 대덕전자 여기 참 괜찮아. 그리고 네페스도 오늘 다시 올라갔고 빠진 쪽은 오늘 헬릭스미스가 그 뭐 경영권 그걸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급락했고 그 다음에 그 언택트는 오늘 안 좋았어요. NHN 한국사이버걸즈 휴마시스 그죠. 2차전지 소부장도 좀 빠졌고 KG이니시스 이 기업도 이제 언택형 기업들은 오늘 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최근에 강했던 이게 첨부도 빠졌고요. 기업들이 좀 일부 밀렸다. 언택형 기업들 최근 급등주가 좀 밀리고 IT 하드웨어가 다 날라갔습니다. 뭐 스마트폰, 반도체, 통신 장비 할 것 없이 그쪽.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면 다 순환매예요. 자, 근데 순환매가 언제 끝날까요? 삼성전자가 가면 끝나요. 저는 뭐 아무리 저를 욕을 해도 저는 제 의견 변동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보유예요. 보유 및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중 확대. 제가 틀려도. 그러니까 저는 저의 논리는 단순해요. 앞으로 안 좋을 거 미리 다 선반영했고 그리고 기다리면 모멘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파운드리도 쫓아갈 것 같고 GAA라는 새로운 기술 개발했고 언제 적용될지 모르지만 M&A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삼성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기다려 보자는 얘기죠. 요새 보니까 이게 댓글창이나 제가 저번에 3%도 나가봤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빨리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거 사야 된다고. 저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제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좋은 거죠. 아무튼 전자가 오늘 오랜만에 1.3% 올랐고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요렇게 하루에 3-4% 급등하는 날 있죠. 혹시라도 그러면 다른 거 안 갑니다. 지수는 날아가도 내 종목은 빠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급등하는 날은 재미없는 날입니다. 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 다른 건 안 가요. 이게 왜냐면 전자 갈 때는 절대 다른 게 못 가요. 일로 다 쏠려버려요. 수급. 그럼 전자 갈 때 뭐가 가느냐? 그러면 그나마 얘랑 같이 연동되는 게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이 가요. SK 하이닉스 같이 갑니다. 거기에 현대차까지 움직이면 다른 거 못 갑니다. 저한테. 현대차도 지금 너무 안 갔잖아요. 얘까지 같이 가버리면 지수는 폭등해요. 지수 폭등하는데 이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이제 소외받는 거죠. 그런 날도 올 거예요, 분명히.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달리면 진짜 대형주 중에서 못난 이들 있죠. 아직도 못 가는 애들. 걔네는 다 같이 가요. 근데 미리 올랐던 기업들은 못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오늘 업종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당연히 좋았고요. 철강주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좀 반등했고, 은행주, 증권, 제약, 전기전자 다 골고루 올랐고요. 화학업종만 LG화학 때문에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 야놀자 관련주가 좋았고, 창투사, 보톡스, 휴젤, 원자력 발전, MLCC, 3D 낸드, 오랜만에 3D 낸드, DNF가 많이 갔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올라가요. DNF 또 뭐 있죠? 그다음에 아이폰, 타이어, 카지노, 뭐 관련주도 다 올랐고, 공작기계,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뭐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철도, 광고, 두나무 관련주, 여행주 뭐 할 것 없이, 반도체 대표주,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쉬었네요. 자동차도 오늘 다 좋았습니다. 우주항공, 자율주행차, 편의점 뭐 대부분 다 고르게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그 코로나 수혜주들은 이제 업종에서도 대부분 빠졌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건설주는 좀 쉴 거예요. 왜냐면 건설주도 올랐었어요. 지금 조금 쉬어가는 그림. 근데 DLENC도 이제 좀 빠지고, 대우건설도 좀 빠지지만, 뭐 HDC는 안 빠지지만, 뭐 하락하면 저는 건설주는 모아야 된다는 거 여전히 동의합니다. 오를 때만 안 사시면 돼요. 그 인터넷 대표주도 네이버가 역시 확실히 좋아요. 지금 최근에 진짜 세죠. 카카오는 안 가요. 그래서 네이버 때문에 서름 받으신 분들 이제는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장은 봐드렸고, 오늘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3286 강세로 마감됐고요. 벌써 다 올라왔습니다. 조만간 넘길 가능성도 있고요. 두고 봐야죠. 일단 어쨌든 오늘 올라왔고, 코스닥은 20년 만에 최고치 갱신을 일단 했습니다. 계속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달릴 때 지수는 3,400에서 50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렇게 못 오른 대형주 중심으로 모으세요. 지금 전략은 너무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 안 갈 때 사놓으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시간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수익 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황까지는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OCI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저런 호재가 나와도요, 주가 안 먹혀요. 호재인데. 아무튼 OCI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다. 왜냐면 그쪽에서 폴리실리콘이 생산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미국으로 못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가 예상된다. OCI도 뭐 여기가 바닥인지, 그러니까 저도 참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10만 원까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10만 원 가면 또 뭐라고 하겠죠. 막, 뭐 왜 여기서 뭐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사실. 또 올라가면은 뭐 올라가는 거지만, 저도 몰라요. 제가 뭐 솔직히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분명히 수출이 금지돼요. 그럼 공급 줄죠. OCI한테 좋죠.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너무 올랐다가 꺾여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렇지만 주가가 과거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월봉인데 이 위치고요. DCR이라고 용현 하객지구 있죠. 부동산 갖고 있잖아요. 개발하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을 해요. OCI랑 손잡고. 그 모멘텀 있잖아요. 그 땅 가치만 해도 지금 주가 밑으로 크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폴리시콘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실질 퍼가 뭐 그때 몇 배였죠? 4배였나? 보고서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1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갈 수도 있어요. 뭐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여기서 충분히 저가 매력은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규제하니까 그 부분은 호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OCI까지 또 그 뉴스가 있어서 한번 설명해드렸고,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는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또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신청해 주시고, 예, 또 종목 상담 제가 뭐 1시간 정도 하니까 우리 시간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고, 꼭 그 종목명하고요. 꼭 그건 꼭 적어주세요. 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뭐 나는 사고 싶다, 팔고 싶다, 고민되는 거를 적으셔도 되고, 뭐 사연 같은 거 적으셔도 돼요. 예,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종목 주식과 관련된 고민들은, 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이런저런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뭐 바쁘기도 하지만 1시간 20분, 30분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이 정보만 알려드려도요, 1시간 반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더 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